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제13강 인적 자원에 관한 내용을 2020년 4월 24일 강의로 준비하였습니다. 예,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읽기 자료 숙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내주고 계시고요.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답을 못 드렸는데 최대한 빨리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은 소감 그리고 점수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5월 2일 이후에 그 스케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올 1학기 내내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보충으로서 줌 같은 온라인 컨퍼런스를 이용하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간혹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이제 하긴 하는데 뭐 어떤 학생은 전화를 하는 학생도 있고 뭐 좋은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저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답답하고 그 줌을 통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강의는 기존대로 유튜브 채널과 우리 에드워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접속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 밖에 줌을 통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방식도 보충을 하도록 할 테니까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실시간에 그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매주 할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할지 뭐 몇 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어, 혹시 뭐 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걸 이제 면접 볼 때 이걸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제가 이제 찾아 들어가서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뭐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온라인 수업의 기술이 한층 발달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몇 가지 수업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험도 이제 뭐 멀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도 제가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제 뭐 객관식으로 볼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이걸 뭐 오픈북으로 할지 뭐 아닐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좀 감안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학교 측하고 잘 상의해서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시간 여유를 두고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음, 이제 인적 자원이라는 건데 이 말이 좀 심상치 않아요. 인적 자원. 여러분이 이 자원이란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일단 딱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천연 자원, 광물 자원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람이 무슨 저기 텅스텐이나 철광석도 아니고 여기다가 이런 말을 붙여도 되나 뭐 싶은 이런 생각을 했고 좀 의심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뭐 연원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한 거죠. human resource, 인적 자원이라는 게 human resource라는 말을 이제 옮긴 겁니다. 우리말로. human resource라는 게 보통 이제 human resource management라는 말로 많이 쓰죠. 인적 자원 관리.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을
어떤 뭐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마치 무슨 뭐 부품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뭐 관리의 대상, 또 혹은 뭐 어떨 때는 뭐 그냥 편의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보는 느낌이 좀 있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예. 요즘에 널리 쓰이고 있죠, 이게. 그, 이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제 신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자유주의의 변형이죠. 예. 네오리버럴리즘이니까. 예. 이제 태초에 자유주의라는 게 있었고,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그 이론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그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시장은 알아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일만 해라. 뭐 이런 거죠. 예. 공기업을 뭐 민영화시키고 이런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이제 태동하고 발전했냐면은 1980년대부터예요. 1980년대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소 냉전 시대니까 그쵸. 공산주의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을 때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뭐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미국에는 그때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들어섰죠. 이제 공화당 출신의 보수적인 정치인이고 영국에서는 이제 마거렛 대처, 예, 대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그 여성 수상이 이제 들어섰죠.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몰아친 거예요. 예. 그랬고 그때 한번 이제 확 몰아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때까지는 뭐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렇게 신자유주의의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한국은. 예, 근데 이제 97년도에 IMF가 왔죠, 우리나라에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금융 기구,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 IMF의 자금을 받다 보니까 돈을 빌리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어때요? 할 말이 없잖아요. 돈 빌리는 주제에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야지. 그래서 이제 엄청난 금융시장 개방과 이런 걸 요구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다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거의 다, 예. 뭐, 망하기도 하고, 뭐, 합병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뭐, 상당수가 넘어가고, 그때 이제 해고된 노동자들 엄청나게 많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이게 뭐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일단 뭐 대부분 다 정규직이고, 뭐 진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예. 자기 발로 나가기 전까지는 정년 때까지 그냥 일하다가 퇴직하는 거고 뭐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랬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이 IMF라는 게 97년도가 이제 제가 직장에 들어가던 해 바로 그 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97년도 3월 달에 이제 무역회사에 말씀드린 대로 취직을 했는데 그 가을에 이제 그게 터진 거예요. 가을 겨울에. 예. 그래서 뭐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해고가 쉬워지고 그런 거죠. 이제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에 이르는 거예요. 한 20년이 넘게 계속돼서.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이란 말을 제가 이제 그 보고 약간 충격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02년 말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때 당시 정부의 이름이 별명이 참여정부였는데 그 참여정부는 비교적 진보적인 예,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지지를 받은 정부였고. 그런데 이제 그 정부조차 어떤 신자유주의에 거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육부, 우리가 예전에 교육부라고, 뭐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뭐 교육부입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전에는 뭐 문교부였고, 뭐 한때는 교육과학부였고 뭐 이런데 그 당시 이제 2003년 뭐 요 무렵에 참여정부의
그 교육부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떤 그 자원처럼 생각한다 뭐 이런 예. 그 신자유주의의 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이름에서 예.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람을 뭐 자원처럼 취급하는 뭐 이런 문제는 예,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이 됐으니까. 예. 그리고 이 책에도 이제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제목이 돼 있고 그래서 저도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인적 자원은 뭐 그런 얘기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퍼스넬 매니지먼트 그 person 하면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NEL을 더 붙여서 personnel 하면 이제 인간의 뭐 사람의 이렇게 이제 형용사인데 personnel management 하면 이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 뭐 이렇게 되죠.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human resource management나 그 줄여서 이제 HRM이라고 합니다.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personnel management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 조직 이론 그래서 organizational theory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뭐 살펴볼 텐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시설 관리론이니까 뭐 시설 관리에 관해서 그 인적 자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뭐 그 전체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내용도 좀 큰 그림도 나오니까요. 예. 그거를 뭐다 같이 보도록 하죠. 예, 다음 장.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 시설에서도 일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그 인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대충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대로 구내 매점 매니저, 매점을 이제 그 콘세션이라고 해요. 콘세션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잘 쓰지 않는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예, 그 콘세션이라는 게 원래 이게 양보란 뜻이에요. 양보. 예, 이게 뭘 양보한다 이럴 때 예, 그 양보가 일드가 있잖아요. 일드, Y-I-E-L-D. 그 운전할 때 양보한다 그럴 때 그 양보하고 비슷한 뜻인데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이거는 그 양허 이런 한자로 쓰면은 이제 뭐 그 국제무역에서 양허 관세란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양보하고 허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양허. 그래서 뭐냐면 이게 콘세션이라는 게 그 보통 업자가 이제 어떤 시설에 들어와서 이제 이 매점 영업을 한다 할 때 어, 그 매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그 시설의 직원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예, 그냥 그 매점만 따로 담당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영업을 하고 뭐 일정에게 수수료를 이제 그 시설에 내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설 입장에서는 자, 그 공간을 내가 줄 테니까 양보하고 허락해 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장사를 해라. 뭐 이런 장사할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하고 허락한다 해서 양허 이런 뜻이고 이제 그게 영어로는 콘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여러분이 매점에 이제 팝콘 사러 뭐 극장이나 이런 데, 뭐 공연장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데, 극장 했죠. 영화관이나 공연장이나 또 경기장이나 이런 데 매점을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콘세션 이렇게. 이게 뭐야? 왜죠? 하시고. 예, 지금 배웠으니까. 예, 이 매점이구나, 이게.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관리하는 매니저는 필요하죠. 뭐, 물론 뭐 이제 외부인이 와서 이제 영업을 하고 관리할지 모르지만, 예, 그래도 이제 이 사람과의 그 계약 관계라든가, 뭐, 기타 관리, 뭐, 감독 이런 걸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예, 매점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표소 매니저. 이게 매표소가 이제 경기 그 당일이나 뭐 그 이전에 그 시설에 붙어 있는 매표소에서 뭐 직접 표를 파는 뭐 이런 일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온라인 그 예매가 활발하니까 그 온라인 그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제 그 온라인 예매를 담당하는 그 업체들이 많잖아요. 뭐 티켓 매스터라든가 이런 데 우리나라는 뭐 인터파크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하고 또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매니저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경기장에서 표 파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다양한 임무들을 예, 합니다. 시설 기술자 뭐 당연하죠. 우리가 예전에 뭐 배관 이런 거 할 때 그
냉방, 뭐 공기 이런 거 할 때 했었죠. 예. 반드시 필요하죠. 이거는 뭐 반드시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언제든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즉시 처리해야 되고 이건 또 예. 그다음에 관리 담당 매니저 그렇죠. 그리고 인턴과 자원봉사자들. 자, 이거는 이제 특히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인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인턴을 하지 않겠어요? 하죠. 예, 뭐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 답답한데 예. 저는 이제 그 석사 첫 번째 스포츠 경영학 석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한 학기 인턴을 해야 예, 그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인턴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턴을 했거든요. 어디서 했냐면은 그 동네에 그 실내 프로 풋볼 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턴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팀이 좀 이상한 게 예, 그 미국에 있는 프로 팀들이라고 다 이게 재정적으로 튼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몇 명 없고 오히려 인턴하는 애들만 그냥 왕창 뽑아놓고 걔네들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일을. 예. 그러니까 좀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인턴이 뭐 예, 요즘은 뭐 글쎄 그 취업의 어떤 뭐 1차 관문 같이 이렇게 됐는데 뭐 그렇게 인턴을 하다가 뭐 능력이 있으면은 또 정식 직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요즘 참 다들이 취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하여튼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이제 발런티어라고 하는데 음, 일단 뭐 발런티어나 인턴들은 대부분 돈을 받지 않죠. 예. 인턴이 뭐, 뭐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부분 뭐 안 받으면 거의 뭐 자원봉사자랑 비슷하죠 하는 일이. 근데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뭐 시설 입장에서는 뭐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육이나 그 이 사람들은 물론 정식 직원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이 사람들이 실수하면은 이 회사나 시설이 실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 고객을 응대한다든가 이럴 때 실수함이 없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인턴이나 이런 이 발런티어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는 그냥 이 대학 갈 때 혹은 뭐 대학 갈 때 그 자원봉사 시간 때우려고 또 혹은 뭐 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애들이 만약에 그 일하다가 뭐 큰 실수를 낸다든가 이러면은 그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 이미지에 그 회사나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엄청난 그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얘네들은 예.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직원 쓰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감독 잘해야 돼요. 굉장히. 그리고 얘네들 또 어, 물론 자원봉사지만 그 적절한 그 보상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념품을 준다든가 뭐 쉬는 시간도 보장해 줘야 된다든가 또 뭐 밥은 먹여야죠. 그리고 또 아무리 예, 그 급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밥을 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그 잘 해줘야지 또 근데 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을 줬는데 도시락 뭐 한 3천 원짜리 이런 거 편의점에서 제일 싼 거 이런 거 이제 였다 먹고 떨어져라 하고 주면은 어떤 애들 사진 찍어서 이제 올립니다. SNS에. 그러면 이제 무슨 그룹 뭐 자원봉사 갔더니 이거 주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올리면 그 밑에 이제 댓글 달리죠. 아 완전 개밥이네 뭐 이러면서 야 씨, 저도 못 먹겠다 뭐 등등등.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 관리하는 게. 예. 여러분들 참 나중에 뭐 관리자가 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신경 쓸 게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 관리도 예, 쉽지 않습니다. 예. 다음 장. 자, 고용 선택권.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관리자로서 그 어떤 일을 이제 할 사람을 정할 때 어, 정식 직원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뭐 독립 계약자를 쓸 것인가 예,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지금 집에서 녹화하고 있는데요. 아주 분위기가 산만하네요. 집 바깥에 저기 지금 저희 집 개가 막 짖고 있고 지금 왜 저러나 모르겠네. 하여튼간 아, 집중한데.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독립계약자와 정식 직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 건 바이 건이에요, 진짜. 그래서 뭐 과거 같으면은 다 이제 직원을 뽑았죠. 근데 이 직원을 뽑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직원을 뽑는 입장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왜 그걸 사람을 안 뽑고 말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뽑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그래서 독립계약자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이건 단기 알바 같은 거예요. 그 일정 기간 그 정한 업무만 딱 하기로 애초에 계약하고 예, 일하다가 기간 되면 나가는 이런 게 독립계약자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제 이게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예,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의 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달 딱 일을 했거든요. 그 말하자면 이제 독립계약자죠, 그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일용식 하여튼 그 계약인데 그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 계약서를 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한 달 동안 하십시오 이렇게 정하고 딱 한 달만 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 쓰고 일하고 한 달 만에 그만뒀죠. 그래서 이제 어, 그게 이제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음, 말하자면 독립계약자니까 그 저를 고용한 곳에서는 이제 한 달 동안 4대 보험 다 그 가입해주고 또 이제 한 달 동안은 그냥 직원처럼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있다 나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정식 직원을 채용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금전적인 부담이 많잖아요. 조직이나 뭐 회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어떤 일은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단기에 약간 유연한 고용을 택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뭐 장기적이고 이게 지속적인 일이다. 뭐 해마다 반복되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그냥 직원을 뽑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이제 이걸 외주를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외주를 준다는 얘기는 아예 그냥 외부 업체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건물에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새는데 그거를 뭐 지붕 잘 고치는 직원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업체에 맡기는 게 낫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밖에서 앰뷸런스 소리까지 나고 아주 집중 안 되네요, 진짜. 하여튼 어, 이게 이제 그래서 요즘에 그 좀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신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대학교 학부 다닐 때는 그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대학교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월급을 받으셨죠. 이제 이렇게 그 똑같이 뭐 교수나 직원들과 똑같이 액수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 받는 방식이 똑같이 이제 채용이 됐었는데 이제 요즘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나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이 청소 노동이나 무슨 뭐 저기 건물 경비 이런 그 노동을 다 외부에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외부 회사와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해고와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거 몰라.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는 용역회사랑 계약만 했을 뿐 그 어떤 인력을 뭐 채용하고 해고하고 이거는 그 용역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몰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뭐 학교나 이런 입장에서는 편하죠.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인력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그리고 이제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럼 비용이 절감되면 그 비용은 어디서 결국 줄이겠습니까? 그 노동자의 그 임금에서 깎겠죠. 그 용역사가 뭐 자기들 이익을 줄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뭐
편한 만큼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가 뭐 세상이 점점 뭐랄까 좀 좀 비정해진 거죠. 예. 좀 안타까운데 뭐 이제 제가 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라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가끔 학교에 일찍 나가거든요. 새벽에 이제 뭐 4시쯤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좀 할 일이 많을 때는. 예. 그러면 이제 이 청소하는 아저씨가 한 4시 반쯤 꼭 오십니다. 이렇게 제 방으로. 그래가지고 쓰레기통 비워주고 이제 청소 좀 해주시고 이러시는데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분하고 좀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탈판 났다고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일하냐 너. 그래가지고 아유 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빠요 그랬더니 또 그래가지고 교수 때문에 얼마 받을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얼마 받으세요? 딱 그랬더니 이제 뭐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만 불 받으셨어요. 그 이제 연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많이 받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예. 보통 미국에서 이제 4만 5천 불 정도를 뭐랄까요, 그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만 불이니까 그걸로는 생계가 안 되는데 그 대신에 뭐 작은 가게를 하나 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그 가게에서 이제 일하고 예.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이제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 먹고 살만해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는 게 꼭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분은 어쨌든 대학교 직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요즘에 다 이렇게 외주 업체로 돌리는 게 좀 편하지만 참 매정합니다. 하여튼 예. 뭐 그렇게 고용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고 뭐 단기 알바 혹은 독립 계약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 또 아예 그냥 외부에 맡겨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자, 고용의 과정. 예. 이거는 뭐 꼭 뭐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취직을 하는 과정에서 다 겪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직책에 대한 광고가 나옵니다. 뭐 요즘에는 웹사이트로도 나오고 또 이제 과거에는 신문 광고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신문에 이거 광고하는 회사는 없죠. 그리고 뭐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오고 뭐 이러죠. 어, 여기 보면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일인지,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뭐 이제 저 같으면 뭐 이제 뭐 교수 이런 직업을 보면은 뭐 강사 이런 직업을 보면 뭐 무슨 과목 몇 과목을 가르치고 어? 뭐 어떤 과목 몇 개를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급여는 얼마고 이런 거 있죠. 예. 또 복지 수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이제 뭐 보험은 뭐 4대 보험을 해주는지 아니면 무슨 뭐 경조사비는 주는지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좋죠, 대부분. 왜냐하면 그래야 이 구직자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회사는 괜찮네, 뭐 아니면 나한테 맞네 이걸 알 텐데 이거를 좀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안 써놓는 회사들이 많아요. 참 불성실한 건데, 예. 그래서 도대체 월급이 얼마인지 뭐 가서 뭐 어디까지 몇 시간 일하는 건지 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안 써놓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자세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제는 뭐 그러고 있죠, 다들 사실. 예.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직접 보고하는지 또 누구랑 같이 일하는지 이런 것도 써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직을 해서 원서를 넣으면은 이제 예, 그 중에서 뽑죠. 예. 뭐 서류 전형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한 뭐 한 10명을 뽑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다 자르고 이제 10명 뽑아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면접을 이제 합니다. 예. 면접을 3명 뽑는다 그러면 이제 면접을 뭐 한 3명 보죠. 예. 그래서 3명을 봐가지고 이제 정하죠. 얘가 제일 낫다. 뭐 A가 제일 낫다. B가 두 번째고 C가 세 번째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럴 때 이제 A한테 그럼 어떡합니까?
오퍼를 보내죠. 이제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 우리가 채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뭐 연봉은 얼마고 뭐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조건으로 당신과 근로 계약을 맺고자 하니 그게 이제 오퍼라고 해요. 그걸 잡 오퍼. 어, 당신이 그 오케이 하시면은 여기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서로 한 kop씩 교환하면은 그때는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채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그 뭐랄까 이 과정이 이렇게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꼭 A를 뽑고 싶어요. A, B, C 중에 A가 제일 나. 아무리 봐도 A가 제일 나. 근데 꼭 그럴 때 A한테 이제 오퍼를 보내면 A가 나 딴 회사도 됐는데 왜냐면 우리 회사가 봤을 때도 괜찮은 애는 딴 회사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딴 회사에서도 오퍼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의 회사 오퍼를 보니까 요러저러한 건 마음에 안 든다. 월급이 좀 적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월급을 조금만 더 올려줘라. 그러면 내가 니네 회사 갈게. 그 회사 안 가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카운터 오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퍼를 회사가 꼭 지원자한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물론 그렇게 하죠. 회사가 지원자한테 오퍼를 먼저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지원자가 받으면은 이제 콜이죠. 예, 콜. 근데 500 받고 500 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레이스를 튀기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구직자가 니네가 나 뽑고 싶지? 그래. 알아, 나도. 나 똑똑한 거. 근데 말이야, 저쪽 회사도 나 뽑겠다고 하거든, 지금? 뭐 어떡할래? 나 더 줄래, 돈?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카운터 오퍼를 날렸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고민을 하죠. 얘를 뽑을까? 이 자식이 건방지네, 이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도 얘는 뽑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오퍼가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카운터 오퍼가. 예. 근데 이제 현실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처음 이제 신입사원으로 취직할 때는 뭐 오퍼 보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지 뭐 그걸 뭐 거기서 뭐 튕기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일단 가야 돼요. 근데 원래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경력직 이런 거 돼가지고 이제 그, 그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럴 때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 뽑을 때. 그래서 이제 오퍼가 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하면은, 이제 그때는 채용하는 거죠. 예. 어,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혹시 그 커리어, 그러니까 그 직업 뭐 이런 쪽도 할 텐데, 제가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면접을 많이 봐봤거든요. 구직자로서도 많이 봐보고, 이제 뭐 뽑는 입장에서도 이제 해보고 그랬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 다채로운 에피소드도 있고, 그, 그거를 이제 뭐 같이 이제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학기 후반부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커리어 뭐 이런 거, 이력서 어떻게 쓰는지, 뭐 면접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 얘기는 이제 그때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그때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뭐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고용인 경영과 뭐 그밖에 이제 종업원 평가, 직원 해고 이런 건데, 뭐 이건 뭐 진짜 뭐 꼭 시설 관리에만 해당되는 건 절대 아니죠. 뭐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거죠. 음, 고용인이라는 게 여기서는 뭐 꼭 글쎄 이건 번역한 거라 그런데 아마 인플로이를 번역한 것 같아요. 인플로이, 인플로이라는 동사에다가 이제 이 두 개를 붙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고용이 된 사람, 그 직원을 말하는 거고, 인플로이어 하면은 뭡니까? 뽑는 사람이죠. 고용주, 회사를 말하는 거고, 인터뷰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뷰어 하면은 뭡니까? 물어보는 사람이죠. 인터뷰이 하면은 뭐예요? 답하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ER이 붙으면 능동이고 EE가 붙으면 수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직원을 뽑고 평가하고 뭐 해고할 거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직원을 뽑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걸로. 여기 이제 두 명의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피터 유베로스라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요헨 자이츠라는 사람인데, 둘 다 이제 그 유명한 경영자예요. 그 스포츠 업계에서 특히. 예. 그 피터 유베로스, 이 왼쪽 사람은 그 1984년도 LA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비즈니스맨이고, 그 당시 그 LA 올림픽을 진짜 전대미문의 흑자로 만든 아주 그 마이더스의 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84년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이 될 정도로, 예, 아주 그 대박을 친 그 이 스포츠 경영 쪽에 아주 그 천재적인 경영자로, 예, 알려진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요헨 자이츠라는 사람은 그 뒤에 보면 푸마 로고가 있잖아요. 예, 푸마의 최고 경영자를 18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푸마라는 회사가, 여러분이 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나이키가 아니고, 자꾸 나이키라고 그러네. 이게, 이 아디다스와 그 같은 회사였거든요. 예, 형제가 이제 갈라진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푸마라는 회사가 그 아디다스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 한동안 고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980년대 이때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창업주였던 그 다슬러 가문이 이제 경영을 거의 포기하고, 이제 그때 새로 뽑아온 그 최고 경영자가 바로 이 요헨 자이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그 거의 그 무너져가는 그, 그 가라앉아가는 그 푸마호의 선장으로 이제 임명이 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젊었거든요. 그때 아마 3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임명됐을 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기적적으로 그 푸마를 이렇게 회생시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마하면 뭐 느끼는 그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아프리카 대표팀, 그 카메룬 같은 아프리카 국가대표팀 축구 유니폼 입고 있고 막 얼룩달룩 칼라 입고 막 그 패션의 아이콘이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예, 뭐 없나요? 하여튼 예, 그게 다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이제 운동화,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나 뭐 위복 뭐 이런 회사들, 일본의 그 에이식스 뭐 등등 이런 회사들은, 야, 운동화가 튼튼하고 그 좋은 그 퍼포먼스를 내는 데가 초점을 둬야지 웬 패션? 뭐 이러면서 운동화의 패션 무엇? 뭐 이런 그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통한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막 고급화, 고가, 막 명품화 이렇게 푸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디자이너 중에 그 질 샌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명품 디자이너예요. 예. 뭐그 사람하고 막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막 마돈나가 갑자기, 마돈나라는 그 유명한 가수 아시죠? 예, 뭐 패션의 아이콘이죠, 그 사람도. 예. 그 마돈나가 막 푸마 신발을 신고 공연을 하지 않나? 막 이런 그 지경에 이르러서 갑자기 푸마가 그 핫한 아이템이 막 되고, 예, 그 브랜드가 막 다시 떠오른 뭐 이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푸마가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그 구조조정을 했죠. 그 직원들 뭐 많이 자르고, 예, 비용 절감하고, 이 요한 자이츠라는 CEO도 비행기 매번 그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한동안 그 어려운 지경을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뭐 필요 없는 조직, 그 방대하거나 방만하거나 뭐 불필요하거나 이런 조직을 어떻게 해요? 뭐 과감하게 잘랐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직원을 많이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이제 그 일본식 경영, 그러니까 토요타 같은 데서 특히 이제 그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이런 시스템, 그게 장점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어때요? 그냥 뭐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거죠, 회사에. 나는 회사 안 옮겨. 그냥 무조건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어? 회사가 난 다 해주니까 뭐 집도 주고 뭐 평생 다 해주잖아, 뭐 그쵸? 예.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 충성을 다하리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예. 뭐 강민호, 삼성 라이온즈의 주전 포수인 강민호도, 예, 롯데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한때? 그러다가 이제는, 예, 삼성으로 왔죠.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더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뭐 가는 거고, 예.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별로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 직원 같으면은 뭐
안타깝지만 재계약을 포기하는, 뭐 달리 말해서 해고하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되니까 이러려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종업원을 여기 나오죠. 종업원 평가. 이게 이제 그 대신에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납득이 가야 되죠. 이게 뭐 무조건 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잘라 뭐 이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되죠. 당연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잘 설득을 해야 되죠.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이제 뭐 재계약을 안 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에서 본 건데 넷플릭스 역시 해고를 많이 한대요, 직원을. 근데 이제 해고를 할 때 어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업계에서 잘렸다 이런 뭐 평가가 난 사람을 다른 회사가 다시 쓰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 느낌이 그쵸. 왜냐면 자기가 이제 잘렸다는 느낌이 들면 뭐 좀 스스로 좌절감도 들고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 잘 해줘야 되죠. 카운슬링도 잘하고 또 이제 애초에 그 넷플릭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딴 회사에 취직 자리까지 만들어 준대요. 애초에. 그러니까 너는 결코 이렇게 뭐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회사보다는 딴 회사가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그 회사에 이제 직접 얘기를 해서 추천을 같은 걸 해주는 거죠. 우리 회사 이런 직원이 있는데 어, 한번 써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직을 뭐 유도하는 이런 방식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예, 어, 뭐 때로는 필요하죠. 뭐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인원을 뭐 어떨 때는 감축할 때가 있으니까, 뭐 또 그래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어려운 거예요. 뭐 참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뭐 해야죠, 그래도. 자, 다음 장.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법적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어, 이게 뭐 크건 작건 회사마다 음, 노동조합 문제가 있죠. 그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노동조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어, 내가 뭐 난 노조원도 아니고 뭐 난 관심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회사하고 개인하고 개별적으로 1대1로 교섭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불리합니다. 회사는 뭐 자료도 많고 동원할 수 있는 그 리소스도 많고 그런데 나는 개인이잖아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1대 다로 싸우면 집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맞서기 위한 방법이죠. 노동조합. 예. 음, 노동조합. 이제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어, 그리고요. 노동조합 얘기는 했고 그다음에 미국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거는 이제 스포츠 산업론 할 때 했었죠 한번. 시설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1990년도에 만든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 이건 이제 물론 미국 법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똑같진 않지만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그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니까 그 법을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또 노동자 보상 이게 이제 사실 어려운 건데 그 열정페이 이른바 이게 우리나라에 좀 아직 문제이긴 해요. 아직도 저도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 야근 엄청 했거든요. 뭐 진짜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어떨 때는 이제 또 술 마시러 가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사실 뭐 일 아닙니까? 그 거래처 사람들 뭐 혹은 뭐 회사 뭐 상사들이랑 술 마시는 건데 그게 뭐 먹고 싶어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 새벽 한 2-3시까지 이제 마시고 술을 막, 예? 그 노래 부르고 막 이제 목 아프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러면 집에 가서 뭐 한 2-3시간 자고 또 출근하잖아요. 예. 그럼 다음날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피곤하고 막, 머리 아프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악순환이죠. 계속 피곤하고 업무 능률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야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적절한 그 야근 수당이나 이런 보상을 해줘야죠, 당연히. 그 우리나라 그 IT 업계가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IT 업계의 IT 업계를 부르는 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오징어 잡이 배라고. 예. 그 오징어 잡이 배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예. 그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엄청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징어는 밤에 잡아야 돼요. 밤에 그 배에다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그러면은 오징어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 미끼를 물다가 다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 멀리서 봐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 오징어 잡이 배들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동해에서 오징어가 별로 안 납니다,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뭐 판교나 이런 데 그 IT 업체 많은 데 가보면은 밤에도 이제 그 20대 막 젊은 직원들이 그냥 밤새가면 일하는 거예요. 불 켜놓고. 예.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IT 강국 대한민국의 참 슬픈 현실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제대로 뭐 보상이나 받냐? 아니죠. 당연히 뭐 그중에는 계약직 혹은 알바들도 많고. 예.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최근에 그래서 나온 그 법적인 기준이 이제 52시간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또 우리나라가 참 뭐 좋은 나라가 많이 됐고 이제 진정한 선진국이 될 건데 이제 예. 그러려면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예. 성추행, 이거는 뭐 중요한 문제죠. 특히 요즘 들어서 요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예전에 더했겠죠. 근데 더했는데 예전에는 이걸 이제 그 당한 피해자들이 그냥 참고 넘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건데 당연히 참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뭐, 뭐 여학생들도 많이 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뭐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뭐 누구건 절대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자신이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 싶을 때는 반드시 그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예,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덮으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예, 이런 또 신고를 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그 예방과 또 그런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놔야 돼요. 예. 뭐 이제 예, 어, 저도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강의나 이런 거 도중에 학생 상담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그 인권이나 예, 이 성희롱, 성추행 방지를 위한 교육 같은 걸 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도 듣고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게.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인력 관리,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업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래 이게 이제 법하고 같이 있었던 건데 법 내용은 다음 시간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서 어느덧 벌써 예,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방문기도 또 이제 나오게 됐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잘 확인하시고 예, 몸 건강하시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